예전에 좋은 기회를 가지게 돼서 이탈리아 밀라노의 IRCCS라고 현재 전 세계에서 후복막 육종암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에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후복막 육종암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 당시에 매일 들어가서 수술 참관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치프 디렉터 옆에서 30cm 넘는 종양 절제 수술을 자주 보면서 많은 기술을 익혔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외과 조성준입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암 환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후복막 육종암입니다. 질환이 워낙 드물고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복막 육종암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상피세포암이랑 다르게 중간엽 세포에서 자라는 암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조직인 지방, 근육, 혈관, 신경 어떤 부위에서도 자라날 수가 있고요. 모든 부위에서 자라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희귀암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 지방에서 생기는 지방육종암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육종암 같은 경우에는 60%는 팔다리에서 생기게 되고 20%에서 30% 사이에서는 후복막이나 복강 내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후복막에 위치하는 육종암에 대해서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위, 대장, 소장 등은 복막이라는 공간에 쌓여 배 앞쪽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복막의 뒤에 쪽에 위치하는 공간을 후복막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 공간은 우리 몸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 공간입니다. 이 후복막에는 콩팥, 부신, 췌장과 같은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 외의 공간에는 지방 조직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부 뒤쪽에 생기는 육종암을 후복막 육종암이라고 합니다. 육종암은 전체 암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희귀암에 속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의료진이 매우 적은 편이고, 초기에는 증상 자체가 없고 건강검진을 하다가 복부 초음파나 또 전사나 단층 촬영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 지방종으로 발견해서 지켜보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점점 커져서 치료받고 진단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통증이 없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암이 굉장히 크게 발견된 상태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만 봐서는 지방종이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유전자 검사라 불리는 NGS를 통해서 최종 결과에서 암이라고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복막 육종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매우 드문 희귀암이기 때문에 생존율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특정 병원에 존재하지 않고 여러 병원이 함께 모여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흔히 알려진 바로는 50%에서 60% 정도의 생존율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은 종양의 등급이라는 병리학적 소견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크기나 위치, 치료의 시기 등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도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일찍 시작될수록 생존율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후복막 육종암은 다른 암과는 다르게 껍질이라고 말하는 장기 바깥에 표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기를 뚫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병변이 커질 수가 있고, 처음에는 단순 지방종으로 생각돼서 병균만 제거할 경우에는 재발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주변 장기를 포함해서 절제하는 게 필요하고, 또한 여러 번 재발하게 될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단순 지방종이 아닌 지방육종을 확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종암에서 NGS 검사는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 조직 검사에서 육종암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유전자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영상 검사에서 육종암이 강력하게 의심되는데, 조직 검사 결과로는 단순 지방종이 나오거나 혹은 5cm 이상의 크기가 넘어가는 종양에 대해서는 NGS 검사를 통해서 단순한 지방종인지 지방육종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복막 육종암은 수술적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육종암은 다른 고형암과는 다르게 중간엽 세포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암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변 조직을 경계면으로 삶아서 절제하는 광범위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육종암의 재발률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주변 장기를 포함하여서 절제하는 광범위 절제술이 현재는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육종암 치료술 같은 경우에는 절제 범위가 굉장히 넓고 해당 부위의 원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재건 수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수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60대 환자의 경우 복벽 지방종이 발견돼서 2차례 절제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뒤에 똑같이 재발을 하게 된 환자분이신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2번 절제 받을 때 단순 지방종이니 재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0cm 이상으로 다시 크기가 커져서 분당차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지방육종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지방육종암으로 진단돼서 근육과 피부를 함께 절제되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 병원에서 성형외과 진료진과 함께 광범위 절제술을 하고 피부 재건술을 받아 현재는 건강하게 회복한 상태입니다. 크기가 5cm 이상이라면 육종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시의 경계면이 아주 명확하다면 단순 지방종일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크기가 크다면 추후에 지방육종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육종을 배제하지 않는 편에 속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딱 보면 그러면 수술 범위가 좀 모호하다 싶으면 네, 무조건 육종암으로 준해서 그래서 수술 전에 조직 검사를 애매하면 하는 편. 수술 전에도 조직 검사를 하시나요? 네, 할 수는 있는데 위치가 깊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육종암이 다 암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조직 검사를 해도 지방종으로 나왔는데 최종에서는 육종암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육종암을 수술로 완전 절제했다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복부 영상 검사로 확인을 했을 때 수술 전에 종양의 경계면 확보가 어렵고 잔존암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됐을 때는 수술 전 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방사선 치료가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종양의 억제를 하지는 못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그 부위의 국소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 절제를 하지 못하거나 기능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주요 신경다발이나 혈관에 암세포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육종암은 국소 재발을 굉장히 잘하는 암으로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2년 동안은 3개월 간격으로 재발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간격을 늘려서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후복막 육종암의 경우에는 콩팥을 절제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짠 음식은 피하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리와 허벅지 바깥쪽의 주변의 피부신경이 손상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해야 되고 사우나라든지 뜨거운 곳에 물체가 닿는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후복막 육종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지방종을 발견하셨다면 단순 지방종으로 진단받더라도 크기가 5cm 이상이거나 짧은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했을 때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 소견이 보인다면 육종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종암 전문의를 찾아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후복막 육종암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